안녕하세요. 원서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해서 지난 9월 1년 9개월 만에 100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념으로 독서에 취미가 없던 제가 영어 읽기를 꾸준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소소한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앞으로의 내용은 저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의견이오니 여러분의 환경과 기호에 맞게 재료를 첨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영어 원서 읽기 100권 기념 2탄 원서를 꾸준히 읽기 위한 아주 소소한 팁 시작할게요. Check it out! 첫 번째, 목표 세우기. 영어 원서를 취미로 읽겠다 하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표를 한 달에 몇 권 이렇게 세우는데요. 어떻게든 목표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4권을 목표로 잡으면 보통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려고 하고요. 어쩌다 많이 못 읽었을 때에는 마지막 주에 막 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원서를 어떤 자세로 읽으세요? 저는 사전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읽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사전도 찾으면서 메모도 하면서 책을 읽는데요. 책상에 앉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목표를 세워서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약간의 압박을 가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독서 목록 기록하기. 1탄에서 소개한 내용이죠. 독서 목록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적고 읽고 적고 한 줄 한 줄 기록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잘 보이도록 1월 붉은색, 2월 푸른색, 3월 다시 붉은색 이렇게 펜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적어요. 저에게 이 독서 목록은 읽은 책의 제목을 나열한 거라기보다는 독서 활동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책을 2번 읽으면 2번 적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고 싶은 마음과 목표 권수를 채우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얇은 챕터북을 항상 2번, 3번씩 반복해서 읽고 넘어가시는 분은 기타란에 읽은 횟수를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눈에 보이게 티내며 읽기. 한 TV 교양 프로에서 공부의 신이라 불리는 강성태 씨가 한 강연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은 하면 하는 만큼 레벨, 능력치, 점수 등이 올라가는 게 눈에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는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인상 깊게 봤던 제니는 제니? 영어 원서 읽기도 하면 한 만큼 눈에 보이도록 게임처럼 레벨, 능력치, 점수에 HPMP까지 만듭니다. 제가 읽은 책마다 있는 이것. 페이지가 적혀 있는 카드인데요. 그 페이지를 읽으면 X를 하는 카드예요. 좀 웃긴 것 같지만 책을 읽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저는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새로 읽을 책의 페이지에 맞춰서 잘랐어요. 책을 읽을 때 앞에 놓고 보통 한 장 읽을 때마다 X 하지는 않고요. 책에 몰입해서 쭉 읽다가 한숨 돌릴 때 XX 하는 이 기분. X 하나라도 더 하려고 더 읽는 일이 많답니다.
그날 읽기 시작하는 곳에 파란색 스티커를 붙이고 잠시 쉬거나 멈출 때는 현재 읽고 있는 곳에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붙이고요. 이렇게 얼마나 읽었는지 보면서 뿌듯해하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만큼 남았네 해요. 읽은 책, 안 읽은 책을 따로 꽂아 놓는데요. 읽은 책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면 정말 뿌듯뿌듯하답니다. 하루 독서를 마치면 그날 몇 시간 책을 읽었는지 탁상 달력에 표시를 하고 일주일마다 통계도 내요. 이 동그라미 속 숫자는 그 주의 총 독서 시간이고 아래는 평균을 낸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에요. 책상 위에 놓고 늘 보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강, 약, 중강, 약. 저는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책, 쉬운 책, 두꺼운 책, 얇은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그렇게 읽는 게 덜 지치고 슬럼프도 덜 오는 것 같아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금방 지치니까 달리고 걷고 달리고 걷고 하는 느낌으로요. 어려운 책이라고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고 술술 읽히지는 않는 책 정도? 쉬운 책은 두께도 영어 수준도 부담스럽지 않고 만만한 느낌이 드는 정도요. 대충 조금 뻑뻑하게 읽히는 책, 만만한 책, 어렵지 않지만 두꺼운 책, 만만한 책 이런 패턴으로 읽는데요. 대개 조금 뻑뻑한 책 역할은 한 달에 한 권 읽기로 계획한 논픽션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원서를 소개하려고 편의상 나눈 책의 단계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 보통의 성인 소설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아동 청소년 소설도 있고 반대로 아동 청소년 소설만큼 술술 읽히는 성인 소설도 있어요. 같은 단계의 책만 읽는 것보다 가끔 어려운 책으로 다음 단계의 책을 보거나 쉬운 책으로 아래 단계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더 신선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언니도 항상 2단계 이상 걸쳐서 책을 읽고 다음 단계로 갈 때도 이런 식으로 갔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원서를 소개하는 제니니까 잠시 소개할게요. 2단계에 얇은 챕터북 읽는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책들로는 1편에서 얇은 챕터북보다 조금 어렵고 조금 두껍다고 한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이 책들도 좋고요. 이 책들은 얇은 챕터북과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두께는 확실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더 두꺼운 책을 읽는 것도 도전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뉴베리 소설 같은 아동 청소년 소설 읽는 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성인 소설. 여기서부터는 책의 분량이 문제인데요. 두꺼워도 재미있어서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던 책들이라서 추천했어요. 이 책들은 제가 두꺼운 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책들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책들은 다음에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브릿지 역할의 책들 특집으로 더 많은 책들과 함께 소개할게요. 많이 사야 많이 읽는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책을 꼭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중요하니까 저도 한 번 더 할게요. 읽다가 너무 재미없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책은 과감히 놓고 다른 책을 잡으세요. 그러려면 책을 한 권만 사놓으면 안 되겠죠? 저는 재미없거나 어려워서 못 읽는 책도 생기고 또 어떤 책은 배송되는데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책을 2-3권씩 미리 준비해요. 전에 한동안 했던 고민이 있는데요. 끝까지 안 읽은 책도 많은데 책을 또 사도 되나 하는 거였어요. 처음 원서를 읽기 시작할 때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책들을 읽으니까
대부분 재미있고 끝까지 못 읽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덜 유명한 책들을 읽으면서 호불호에 따라 읽다 마는 책이 늘더라고요. 안 읽은 책도 많은데 또 사도 되나 고민하던 그때 누구 강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책은 읽다 말아도 괜찮다. 하물며 목차만 읽어도 충분히 그 책을 산 가치를 한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거운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책을 살 때는 고민 없이 지른답니다. 책을 읽다 많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어려운 책은 앞에 조금 읽어보다가 20-30페이지 이내에서 빨리 포기하는데요. 재미없게 느껴지는 책은 그래도 낑낑대면서 적어도 80에서 120페이지 정도는 읽어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밌는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100권 중에서 꼽자면 아마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탑 5 정도가 처음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처음부터 재미있는 책은 그리 많지가 않아서 한동안 꾹 참고 읽어보는데요. 그래도 도저히 못 읽겠으면 읽은 부분 줄거리 메모를 잘 해놓고 언젠간 읽겠지 하면서 꽂아놔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영어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소소한 방법들을 얘기했는데요. 왜 이렇게 하게 됐나 생각해보면 영어 원서 읽기가 기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혼자서 계속 해야 하는 활동이다 보니 혼자 하면서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도 하고 성취감도 주고 잘하고 있나 점검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멘탈에 도움이 되었던 말을 하나 소개할게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라는 말이랍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시루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밑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콩나물이 부쩍 자라있다고 해요. 영어 원서 읽기를 하면서 단어를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스토리가 가물가물할 때도 있어서 머리에 남는 거 없이 다 빠져나가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목표 잡고 계획 잡고 멘탈까지 잡았으니 이제 책 읽으러 고고! 영어 원서 읽기 100권 기념 2탄 끝!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it out!